네,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방산주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과 관련된 정유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의 장태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장태현입니다. 네, 국제유가 지금 원유 석유 가격이 한때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사실 상방으로는 변동성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번 분쟁 후에 처음 열린 시장에서 보면 브렌트유는 77달러 후반대로 종료를 하면서 27일 종가 기준으로 7% 이상 상승을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란이 분쟁에 대해서 보복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사실 중동의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뚜렷하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서 혁명 수비대가 사실 이전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 상황에서는 유가의 상방의 캡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예측이 쉽지 않아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 급등에 따라서 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증산이 어느 정도 국제 유가 그래도 상방을 지지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오펙 플러스가 아마 이번 주 일요일 회의를 통해서 20만 6천 배럴 매일 증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 증산은 사실 어느 정도 예정된 일환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책 하나만으로 유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오펙의 이번 증산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던 자발적 감산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오펙은 이미 공격 있기 전에 2월 마지막 주에 4월부터 13만 7천 배럴을 매일 증산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전쟁 28일에 발발을 하면서 그 양이 50% 정도 증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공급의 수급 불안 측면 살펴보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원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의 양은 전 세계 석유 수요의 20%가 넘고요. 해상으로 운임되는 원유의 양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는 현재 중동유일 기준으로 사우디와 UAE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했을 때 최대한 전체 중동산 원유의 대략 30% 정도만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증산하는 20만 6천 배럴의 원유는 사실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엔 좀 작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석유 시장의 유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펙 플러스와 주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 공급 불안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산 지금 원유의 70%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도 한 20%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의 향방과 관련해서 앞으로 살펴볼 만한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확장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제 이란과 중동 주요 국가들의 전쟁에 따라서 과연 진짜 중동 석유 시설들이 공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을 또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실제로 공급 차질이 생길까라는 점인데요. 현재 사태와 비슷한 게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러우 사태가 한 번 있었고 작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6월에 한 번 있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 차질 유무였고요. 오히려 러우 사태 때만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의 불확실성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혁명 수비대 발표상으로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 양은 러우 사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에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확대해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의 수익성의 기준으로 원유 생산 설비들을 가동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생산 설비 가동률이 90%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글로벌 공급 확충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오래 막힐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석유 시설이 얼마나 파괴될 수 있느냐의 사실인데요. 현재 이란은 공식적으로 중동의 석유 시설은 전혀 타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란 분쟁 과정에서 이번 주에 아람코의 최대 정유 시설 하나가 타격을 받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석유 시설들에 대한 피해가 본격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 석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태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